제가 요 이야기를 2시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고 하면 IPO는 XRP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IPO는 SEC 소송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관계는 없다. 막무가내 껴맞추식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가져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IPO의 절차 과정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플사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어디까지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판단이 가능하시거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PO는 XRP와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리플사 회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XRP 소송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SEC에서 리플사를 소송한 것은 왜 증권형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XRP를 판매를 했냐, 그리고 빵형과 크리스 라슨이 왜 잘못된 그런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려고 판매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를 건 거죠. 결국 리플사를 수를 한 거는 맞긴 하지만 이제 결국 리플사의 사업을 건드리려고 수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송이 리플사의 IPO하고의 연결고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연결고리 줘서 껴 맞추기 식은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너무 상상력에 껴 맞추는 격이고, 제대로 본다면은 IPO 과정은 IPO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XRP 생태계는 XRP 생태계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SEC도 어떤 법적인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제 또 수를 걸게 된 거죠. 자신들이 뭐 증권형이든 아니면 뭐 유틸리티든 페이먼트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나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거의 수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제 생각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2개월 안에 아마도 IPO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2020년 1월이라는 거죠. 이때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리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하기 힘들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진척이 확 된 게 아니고 약간 딜레이가 된 격이 되는 거죠. 그런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딜레이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됐습니다. 2021년이 지나고 암호화폐가 상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SEC에서 수를 좀 하고 좀 더 된 다음에 어제서야 드디어 SBI 쪽에 기타오 회장이 언급을 했죠. 뭐 리플사에서 SEC와 소송이 끝나면은 바로 IPO 절차를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텔레그램 방에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게 무슨 XRP 소송과 IPO에 뭔가 껴맞춰져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짜집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상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음모론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모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팩트로, 그리고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다보스 포럼 때 리플사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쉐어포스트, 세컨더리 마켓 쉐어포스트에서 리플 IPO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사 창립이 됐고,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회사 창립이 됐고, 이제 펀딩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 달러 정도 이제 펀딩비가 마련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더 컴퍼니 해지난 오피셜리. 그러니까 지금 IPO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리플사에서 아직 IPO 관련돼서 IPO 참여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쉐어포스터하고 같이 계약은 맺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지금 리플사 주식을 있고, 실제로 리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하지만 아직 IPO까지는 가지 않았다.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플사가 어디쯤에 와 있고 IPO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XRP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쉐어포스트 여기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리플 주식이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IPO를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기타오 회장이 말한 거는 SEC 소송이 끝난 후 IPO를 진행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IPO가 아직 리플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SBI가 이야기한 거죠. 그 XRP 로우스시 세팅 후에 그다음에 IPO를 위한 플래닝 보이죠? IPO를 위한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아직 IPO를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12개월 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때는 코로나 사건 때문에 다시 1년 더 뒤처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IPO 프로세스, 자, 요거 절차 과정을 한번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U라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이해가 되게 쉽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IPO가 이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광고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IPO 프로세스, 이 IPO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IPO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다.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기타오 회장이 플래닝, 바로 이제 준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리플사도 아직 공식적으로 IPO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요 세컨더리 마켓 안에만 쉐어포스트에서만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갖고 싶은 몇몇 초기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도만 된 거지, IPO가 되려면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IPO가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절차를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선택은 7가지 스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PO 과정이. 첫 번째로는 언더라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 IPO를 발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라이터, 밑에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보시면 그 회사가 선택을 하는 게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거든요.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다. 근데 지금 인베스트 뱅크를 선택을 하는데 쉐어포스트라는 곳을 선택을 한 거죠. 쉐어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공식 사이트 Investing in Pre-IPO Companies 보시면은 Final Operation 이렇게 나오죠. Pre-IPO를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IPO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회사, 언더라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라이터가 쉐어포스터,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게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IPO를 내려면은 서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리플사는 아직 이 작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들어가는 게 기타오 회장이 말한 거는 SEC 소송이 끝나고 이 절차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IPO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걸리는,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곳이 요 서류 작업. 우리가 뭐 항상 뭐를 하든지 똑같죠. 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뭐 인증을 받으려면 이 서류 제출이 까다롭잖아요. 이 서류를 준비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 리플사와 그다음에 쉐어포스트, 언더라이터, 그다음에 컴퍼니, 여기서 다 이제 자료 제출할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SEC에게 요구되는 문서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SEC에 등록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정보가 이제 요구되는 거, 바로 사업서라고 보죠. 사업서에서 그 필요한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합법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백하게 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 회사의 그 운영 방법, 그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 재정 상태, 그 다음에 뭐 운영 결과, 뭐 결과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리스크 요소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그 내부 감사가 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해서 요것을 SEC에 문서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SEC에게 뭐 XRP가 뭐 어떻고 증권이고 아니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단지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 상태는 튼튼한지, 그리고 리스크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적기만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송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소송에 관련된 거는 이때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투자자들과 뭐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SEC에서 이제 추가로 정보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살짝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회사와의 어떤 사업에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송은 소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IPO 된 여러분들 회사들 잘 보시면요, 물론 잘 된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도 가끔씩 IPO가 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꿈을 불어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도 비슷하죠. 테슬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자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IPO를 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회사의 그 좋은 부분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IPO를 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SEC의 소송, 바로 뭐 XRP에 대한 문제 때문에 IPO가 되는 법은 없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구되는 문서를 보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경제적 재무 상태, 그다음에 리스크 요소, 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 이제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재정 상태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XRP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예요. 서류 제출을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IPO 로드쇼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 쉐어 포스터하고 그 이슈잉 컴퍼니 리플사하고 같이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IPO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곳에 가서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SEC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자, 주식 수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스텝 4로 SEC가 승인이 된 후, 그 다음에 IPO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짜도 정해지고, 주식 수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초기 주식 가격까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텝 4, 네 번째, IPO 가격, 날짜, 주식 수가 정해진다. 그리고 나서 고 퍼블릭, 바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바로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개가 되는 거예요. 언제 공개가, 그 IPO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IPO 스테빌리제이션이 나와요. IPO 안정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인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코인 시장하고. 코인 시장의 IDO, 물론 많이 들어보셨죠? ICO, 요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플레어 같았으면은 비트루에서 선물 옵션 뭐 이런 걸로 돼가지고 IOU로 지금 스파크 토큰이 되어 있죠. 그 부분처럼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옵션, 바로 요 그린슈 옵션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IPO의 그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자고 하면은 스파크 토큰 IOU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좀 안정적이게 좀 형성을 시켜주면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는 락업. 우리가 ICO, IDO 하면은 락업을 하잖아요. 90에서 뭐 180일 뭐 풀을 돌리든지 락업을 하고 거버넌스 토큰을 받고, 뭐 디파이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주식도 똑같더라고요. 주식도 보니까 IPO 되기 전에 요 옵션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락업을 해서 어떤 안정화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마켓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IPO를 실제로 눈에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리플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XRP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리플사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여진다. 아직은 요 첫 번째 단계 있죠. 쉐어포스터하고 선택을 하고, 쉐어포스터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게 있는데, 리플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IPO 과정이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뭔가 짜맞춰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리플사는 이미 IPO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20년부터 IPO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단지 상황 쪽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IPO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조금씩 경제도 약간 풀리면서 코로나도 약간 백신 접종도 좀 늘어나면서 백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도 끝나면은 IPO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별로 아직까지는 뭐 큰 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큰 뉴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리플사가 언제 하게 될지 이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단계는 아직 지금 절차, 서류 제출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IPO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릴 리가 없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리즈 A 리플사 실제로 쉐어포스트에서 리플 IPO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1 A, 시리즈 B, 지금 보면은 시리즈 1이 2015년부터 이제 준비가 된 거고, 2016년에 B, 그다음에 2019년 거의 한 2020년이죠. 이때 시리즈 C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IPO 실행이 되는 거고, 이때 리플사가 허락만 하면은, 공식적으로 승인만 하면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준비를 하고 IPO를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하면 바로 이제 IPO가 거의 나올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SEC에서 승인할 때도 뭐 어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승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회사가 건강하냐, 운영을 잘 하냐, 이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끝나고 하는 거는 아마 XRP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그 CEO와 크리스 라슨의 문제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회사에 대한 영향은 아마 크게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SEC가 굳이 뭐 이렇게 그 IPO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막더라도 추가 제출, 추가 서류 제출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뭐 소송이 끝난 뒤에 보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이 끝나면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IPO 이야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IPO 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